한 정치인이 계엄령 지지자를 처벌하겠다고 위협할 때 그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침묵하면 민주주의가 하나씩 무너질 것이라는 경종입니다. 역사는 보여주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그것은 기회주의자 때문이 아니라 침묵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탄핵된 것은 현대 한국 정치사에서 전례 없는 정치적 지진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즉각적으로 국가의 정치 및 사회 기반을 뒤흔들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윤석열 탄핵은 사회 곳곳에 잠재되어 있던 불만의 물결을 분출시켰습니다. 특히 이전 정부의 부패와 도덕성 스캔들에 지친 중산층과 청년층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노동자 공동체와 소상공인 계층 역시 이 사건을 체제 개혁에 대한 희망의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로 하여금 권력감시제도와 정치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과 검찰 권한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명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비교하면 이번 윤석열 탄핵은 제도적 충격면에서 훨씬 심각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박근혜 탄핵이 주로 한 정치인의 몰락에 그쳤다면 윤석열 탄핵은 검찰, 사법부, 언론 등 국가 전체 권력기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충격은 동시에 하나의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공정, 투명, 책임이라는 원칙 위에 정치 시스템을 재구축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에 응답하듯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정의 정책, 검찰 개혁, 언론 자유 강화 등 심도 깊은 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극단 세력이 위험한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태와 새로운 선전포고. 김용태는 한국 보수 진영에서 여러 주요 역할을 맡아온 정치인으로 전통적 가치 수호와 강경 정책을 고수하는 입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법조계 출신으로 오랜 기간 국회에서 활동해왔으며 최근 정치적 실패 이후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보수 우파의 상징적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계엄령 지지자들을 처벌하겠다는 그의 발언은 분명한 전략을 보여줍니다. 두려움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영향력을 유지하고 자신의 진영을 결집시키려는 의도입니다. 권력을 상실한 이후 보수 진영은 여러 소그룹으로 분열되었으며 향후 노선과 전략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개혁의 압박 속에서 그들은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협박 전술은 이러한 접근의 일환입니다. 사회의 공포를 조성하고 민주화 과정에 대한 불신을 퍼뜨리며 극단적 정치의 부활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발언에 우리가 즉각 대응해야 하는가? 한국 민주화 진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검찰 개혁, 언론 자유 강화,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과감한 개혁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일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안고 있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기도 합니다. 우선 검찰 개혁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 현대사는 수사기관과 검찰 권력이 불균형하게 축적되어 온 과정을 목격해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검찰은 특권 수호의 바위로 여겨지며 기소권 남용과 정치 개입에 대한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권력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부패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독립기관으로 이관하고 상호 감시 체계를 구축하며 검찰의 자의적 기소 권한을 제한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은 검찰을 사회 질서 수호의 도구로 간주해온 보수 진영의 격렬한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보다 독립적이고 투명한 사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더 큰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헌법은 단순한 최고 법률 문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첫 번째 성벽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87년 민주화 투쟁을 통해 탄생한 헌법이 자유와 인권의 불변 토대가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위협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계엄령 부활을 외치는 목소리, 위기 대응을 빌미로 권력 재편을 시도하는 움직임, 그리고 안보 우선, 민주주의는 나중이라는 논리가 헌정 질서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태국, 헝가리와 같은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붕괴 사례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헌법이 무시되거나 악용될 때 민주주의는 순식간에 질식당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권력 집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헌법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자녀와 미래 세대를 위한 방벽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이 침묵해서는 안 되는 때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수많은 희생과 피로 일군 소중한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질문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침묵할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 민주주의는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치열한 투쟁과 조용한 희생의 결과입니다. 균열과 잠재된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의 선택지에 놓여 있습니다. 무관심으로 역사가 반복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용기와 헌신으로 찬란한 새 역사를 써내려갈 것인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가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되찾아야 합니다. 독립의 힘, 민주주의의 힘, 그리고 공정한 미래를 믿는다면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기고 이 영상을 공유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 멀리 퍼뜨려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자유롭고 인간다운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됩니다. 지금 목소리를 내십시오. 지금 행동하십시오. 미래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